이 나이에 하는 섹스 방식이 몸에 해롭지 않다고 확신하시나요? 어려운 대화가 될 수도 있지만 65세가 넘었고 아직 성생활을 하고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하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볼 때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성관계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중하고 의식적이며 새로운 습관을 갖추지 않으면 성관계는 더 복잡해지고 심지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노년층이 여전히 수십 년 전의 고정관념이나 관습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지내고 생동감을 느끼고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의도는 좋을지 몰라도 이러한 습관 중 일부는 건강을 해치거나 심지어 파트너와의 관계를 더욱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 후반기에 친밀감을 갖는 것은 풍부하고 영혼에 깃든 그리고 깊은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당신의 몸과 마음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을 때에만 가능하며 과거에 필요로 했던 것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합니다. 호르몬도 바뀌고 에너지 수준도 떨어지고 혈액순환도 느려집니다. 40대나 50대에 효과가 있었던 것이 70대 이후에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기대에 매달리거나 경고 신호를 무시하면 건강과 친밀감이 서서히 손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당신이 적응하고 배우고 다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노년층의 성건강에 있어 가장 간과되기 쉬운 기초 중 하나인 심장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문자 그대로 심혈관 건강을 소홀히 하는 것은 사람들이 친밀감에 대해 생각할 때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낮은 욕구나 성과 변하는 기분, 호르몬 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진짜 원인은 혈액순환입니다. 혈관이 뻣뻣해지고 좁아지면 체력부터 각성, 정서적 연결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76세의 해럴드는 자신의 저조한 기력이 노화의 일부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정신적으로 예민했고 거의 50년을 함께한 아내를 위해 감정적으로도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신체적으로 어딘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것을 피로로 치부했습니다. 사실 그의 혈압은 수년 동안 계속 상승해 왔습니다. 그는 친밀감이 불편해질 때까지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문제를 치료하기 시작하자, 즉 더 많이 걷고, 더 건강하게 먹고, 약을 먹기 시작하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체력이 향상되었고, 감정 표현도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너무나 흔합니다. 심혈관 질환의 초기 징후는 침실에서 종종 나타납니다. 이는 건강 악화나 노화를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흔드는 위험 신호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는 여성에게도 적용됩니다. 건조함, 불편함, 또는 성욕 감퇴는 단순히 감정이나 호르몬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혈류 감소나 다른 근본적인 문제의 징후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 동안 혈압을 측정하지 않았거나 건강검진을 건너뛰었다면 지금이 측정할 때입니다.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옳은 것, 즉 당신의 웰빙, 파트너와의 친밀함, 자아의식을 보호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 방식 전체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해럴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산책을 하거나 가공식품을 대체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모든 것이 달라졌고 더 좋아졌으며
더 생생해졌습니다. 이제 또 다른 흔한 함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침 없이 일반 의약품 보충제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체력, 추진력, 활력을 약속하는 약에 의지합니다. 광고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라벨에는 천연 부스터, 테스토스테론 지원, 일산화질소 혼합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안전해 보입니다. 해결책으로 홍보되지만 규제도 없고 검증도 되지 않았으며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69세의 로저는 온라인에서 발견한 보충제를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성 기능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제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는 약간의 에너지가 더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두통, 불안감, 불면증이 생기더니 결국 계단에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보충제가 그의 혈압약과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명확하게 설명된 경고 라벨은 없습니다. 어떤 의사도 그것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로저는 그것이 쉽고 접근하기 쉬웠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했습니다. 사실 당신의 몸은 지금 더 민감해졌습니다. 간은 더 느리게 여과하고 신장은 더 취약해집니다. 귀하의 처방약은 신중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규제되지 않은 새로운 화합물을 도입하면 모든 것이 틀어질 수 있는데 특히 성적 기능을 향상시키는 보충제에는 각성제나 혈압을 변화시키는 성분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똑똑해지는 것이죠. 성건강을 개선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노화를 이해하는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친밀감을 높이고 에너지를 북돋우고 더욱 연결감을 느낄 수 있는 안전하고 증거 기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은 실제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주유소에서 파는 미스터리한 알약이나 온라인 광고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65세 이후에도 섹스는 정말 좋을 수 있다. 그것은 영혼적이고 치유적이며 심지어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이는 당신이 신화를 버리고 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택을 할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어렵게 들리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망가진 것도 아니고요. 그저 인간일 뿐이에요. 그리고 약간의 주의와 올바른 정보만 있다면 안전할 뿐만 아니라 이 삶의 계절에 아름답게 부합하는 방식으로 기쁨, 연결, 친밀감을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뇌졸중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데 특히 고혈압이나 심방세동이 있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일부 보충제에는 라벨에 나열되지 않은 숨겨진 처방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작용을 증폭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약초를 결합하는데 때로는 위험할 정도입니다. 한 남자가 의심스러운 보충제 복용을 중단하고 의사의 지도를 구한 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혈압이 안정되었습니다. 그의 불안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지원을 받은 후 그는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더 안전하고 똑똑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근력 운동, 더 나은 수면, 영양 섭취 조절 등이 그 예입니다. 극단적인 것은 아니고 몸과 싸우는 대신 몸을 지탱하는 꾸준하고 지속 가능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보충제를 복용해 볼 생각이 있거나 이미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다시 복용하기 전에 잠시 멈추세요. 의사와 상담하세요. 병을 가지고 오세요. 실제로 무엇이 들어있는지, 약과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필요한지 여부를 물어보세요.
기분이 좋아지고 싶어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지름길은 좌절로 바뀔 수 있습니다. 몸은 더 현명해졌지만 동시에 더 민감해졌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그저 계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케팅 약속에 근거하지 않고 안전하고 진실되게 번창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로저는 친밀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건강 때문에 도박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그에게 성과 이상의 것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었다. 아직도 이 영상을 보고 있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두 번째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당장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서 다가올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후원 덕분에 우리는 정보를 전달하고 지원하고 힘을 실어주는 영상을 계속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종종 간과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의사와 솔직한 대화를 피하는 것입니다. 노년층이 친밀감에 관해 저지르는 조용하지만 해로운 실수 중 하나는 침묵을 지키는 것입니다. 파트너가 아닌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함께 말입니다. 이해할 만한 일이죠. 많은 사람, 특히 사적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에게는 의사와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어색하고 어쩌면 조금은 당혹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의사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거나 실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제를 피하는 것은 종종 문제 자체보다 더 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저는 캐럴이라는 73세의 여성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남편이 정서적, 신체적으로 멀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둘 다 친밀한 관계를 맺는 동안 신체적 불편함을 조용히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캐럴은 그것이 폐경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남편 조지는 노화를 탓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의 섹스 라이프가 점점 사라져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캐럴은 정기적으로 의사를 만나 관절염을 관리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했지만 그녀는 성관계 중에 느낀 통증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조지 역시 자신의 흥분과의 싸움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당신이 제기한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정기 검진을 받는 동안 캐럴은 거의 우연히 그것을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의사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분명히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녀는 그것이 노령 환자들 사이에서 가장 흔한 걱정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해결책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캐럴은 건조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비호르몬 치료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지는 추천을 받고 혈류에 영향을 미치는 사소한 막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주의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한 번의 대화가 실제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요. 그것은 두 사람을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건강은 더 이상 의사의 진료실에만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심장병, 당뇨병, 호르몬 불균형과 같은 더 심각한 문제의 경고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징후를 무시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지연시킬 뿐입니다.
대화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간단하게 시작하세요. 친밀감에 대해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또는 뭔가 달라진 게 있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세요. 이것만으로도 마음의 문을 열기에 충분합니다. 당신이 처음으로 질문하는 사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닐 겁니다. 의사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 증상만 호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정서적 웰빙, 관계, 그리고 자신감까지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일에 대한 이유가 있고 당신이 망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큰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 문제도 있습니다. 혈압약, 항우울제, 심지어 일부 일반 의약품과 같은 많은 일반 의약품이 성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에게 알리지 않으면 의사는 이러한 부작용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복용량을 조금만 조절하거나 약물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조지는 검진 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치료 계획이 아니었다고 제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판단 없이 진지하게 대해준다는 느낌이었죠. 그 느낌 덕분에 그는 다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눈에 띄지도 않고 너무 늙지도 않은 그저 여전히 충만하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으로 말이죠. 그리고 당신도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신체적, 정서적, 그리고 친밀한 관계까지 모든 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의료 전문가를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불편함에 침묵하지 마세요. 두려움이 치유의 길을 막지 않도록 하세요. 당신의 건강 이야기는 나눌 수 있는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욱 충만하고 연결된 삶의 한 장으로 향하는 문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흔히 간과되는 부분, 수분 섭취와 식단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너무 기본적인 것 같아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매일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에 따라 에너지, 혈액순환, 호르몬이 결정됩니다. 이 세 가지 핵심 요소는 친밀감에 대한 경험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은 나이, 약물, 기분 같은 눈에 띄는 요소에만 지나치게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몸에 영양이 공급되지 않으면 욕구와 기능을 포함한 모든 것이 느려집니다. 71세의 프랭크가 좋은 예입니다. 그는 건강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개를 산책시키고 대부분의 식사를 직접 요리하고 일주일에 2번 골프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종종 피곤하고 무기력했으며 그의 말에 따르면 기본적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면서 몸이 말라가는 거라고 생각하며 어쩌면 몸이 노화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영양사를 만나보라고 권하자 심각한 수분 부족의 마그네슘, 아연, 그리고 건강에 좋은 지방 같은 필수 영양소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들은 일반적인 건강에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테스토스테론 생성, 신경 민감도, 그리고 혈류를 직접적으로 지원합니다. 가벼운 탈수 현상만으로도 혈액량이 감소하여 심장이 더 세게 뛰고 피부 탄력이 저하됩니다. 근육이 뻣뻣해지고 관절이 아프며 움직임이 불편해집니다. 이제 그것이 친밀감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민감도가 떨어지고, 흥분이 더디고, 지구력이 떨어지고, 불편함을 느낄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낭만적이지 않게 들릴지 모르지만 매우 현실적이며 많은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예방 가능한 일입니다.
프랭크는 자신의 식단에 가공식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매일 먹던 냉동식품, 소스, 조미료에는 나트륨과 첨가물이 가득 차 있어 혈압이 상승하고 복부 팽만감이 심했습니다. 그는 배부르게 먹을 만큼 먹었지만 몸에 에너지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식단에 채소를 더하고 구운 생선으로 바꾸고 식사 때만 물을 마시는 대신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등 작은 변화를 주자 그의 에너지는 서서히 돌아왔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된 건 아니지만 꾸준히였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와 함께 그가 몇 년 만에 느껴본 활력이 솟아올랐다. 침실뿐 아니라 대화 속에서도, 장난치려는 그의 의지 속에서도, 다시 친밀함을 시작하는 기쁨 속에서도. 혈당은 또 다른 숨겨진 요인입니다. 잼을 바른 토스트, 머핀, 설탕이 들어간 요구르트처럼 단 음식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혈당이 급등했다가 갑자기 폭락하여 정신이 몽롱하고 탈진하게 됩니다. 이 롤러코스터는 마치 실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는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그건 나이가 아니라 불안정함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정함은 기분, 호르몬,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성의 경우 식단과 수분 섭취가 더욱 민감할 수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은 조직 탄력과 자연 윤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섭취하는 음식은 이러한 균형을 유지하거나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견과류와 같은 건강한 지방은 호르몬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오이나 수박처럼 수분이 풍부한 음식은 건조함을 완화합니다. 생강이나 계피 같은 허브도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먹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모든 사치를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잠에서 깨면 물 한 잔, 쿠키 대신 아몬드 한 줌, 베이지색의 편리함 대신 다채로운 색깔의 접시. 이러한 변화는 소화나 혈압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성, 자신감, 그리고 친밀감을 증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2달 동안 잘 먹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한 후, 프랭크는 단순히 몸만 좋아진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더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는 친밀감을 노력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웰빙의 일부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건강 광팬이 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몸이 본래 해야 할 일, 즉 서로 연결되고 소통하고 생동감을 느끼는 데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공감하신다면 아래 4번째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시고 알림을 설정해 주시면 이 시리즈의 나머지 내용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 보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신체적 매력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르몬,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친밀함에 대한 자연스러운 갈증이 그 원동력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다른 무언가가 더 중요해집니다. 바로 정서적 연결이죠. 그리고 이상하게도 친밀감이 사라지면 많은 사람이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워드와 말린이라는 38년째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부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아껴주고 평화로운 일상을 즐기며 함께 식사를 하고 가족을 만났지만 침실에서는 거리가 느껴졌습니다. 갈등이나 거부감이 아니라 그저 부재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이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마다 말리는 기분이 좋지 않다고 말하곤 했다. 하워드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지금은 그냥 그런 거야. 하지만 그 속에서 두 사람 모두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한 건 문제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것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서로에게 더 이상 호기심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 사이의 간격은 조용히 벌어졌다. 그리고 감정적인 연결이 없다면 신체적 친밀함은 부자연스럽고 심지어 두려움으로 느껴지기 시작할 수도 있다. 감정적 연결은 친밀감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쉽게 만든다는 점이 강력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감정적 연결은 안정감, 진정으로 주목받는다는 느낌, 그리고 성과가 아닌 존재감으로 당신을 찾는다는 느낌을 줍니다. 감정적으로 친밀함을 느낄 때 긴장을 풀고 소통하며 현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진정한 친밀함이 생겨납니다. 깊고 솔직하고 인간적인 친밀함이요. 하워드와 말리는 매일 저녁 함께 짧은 산책을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단 15분. 휴대폰도 어떤 계획도 없이 몇 년 동안 묻지 않았던 질문들을 서로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무엇이 설레나요? 무엇이 그리우세요? 무엇이 더 필요하세요? 두 사람은 천천히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침실에 집중하지 않자 침실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만졌습니다. 친밀함은 억지로가 아니라 소홀히 했던 것을 보듬어 주었기 때문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친밀감이 30대나 40대처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60대, 70대, 80대의 친밀감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다릅니다. 급박함이나 성과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뢰, 장난기, 그리고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랜 시간 만에 다시 데이트를 시작한다면 상실, 이혼, 또는 새로운 시작 등 어떤 이유로든 조심스럽고 취약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은 바로 감정적인 존재감입니다. 감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기분 좋고 진실된 신체적 친밀감을 쌓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중요한 질문을 하세요. 무엇이 당신을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나요? 무엇이 두려운가요? 오늘 당신의 몸에서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이러한 질문들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서로에게 깊이 뿌리내리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서로에게 풍요로운 친밀감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줍니다. 하워드가 한 말이 내 마음속에 와닿았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공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저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감정적인 연결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 육체적인 연결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즐거워진다. 마지막으로 수면을 잊지 마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밀감을 높이려고 할 때 수면을 간과하지만 회복적이고 꾸준한 수면은 욕구, 에너지, 그리고 반응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과소평가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수면 부족은 호르몬 분비를 저해하고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추며 코르티솔 수치를 높이고 기분을 나쁘게 만듭니다. 몸이 피곤할 뿐만 아니라 몸의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어떤 영양제나 격려의 말로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자주 깨거나 너무 늦게까지 깨어 있거나 아침에 불안함을 느낀다면 그건 단순히 수면 문제만이 아니라 친밀감 문제이기도 합니다. 몸이 휴식을 취하면 더 열리고 더 현존하며 연결에 더 잘 적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아닐까요?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존재감. 단순한 섹스가 아니라 진정한 친밀함, 즉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그런 친밀한 말입니다. 장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든 새로운 것을 모색하고 있든 작은 선택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휴식을 우선시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기대를 내려놓는 것, 이러한 것들이 친밀감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당신이 당신답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오늘의 메시지 중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압박감이 아닌 허락으로 받아들이세요. 우아하게 나이 들 수 있는 허락,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허락, 그리고 그 연결, 참으로 만족스러운 연결이 여전히 당신에게 속한다고 믿을 수 있는 허락입니다.